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와! 지난주에 이어서 두루미님이 또 나와주셨습니다. 와! 사실 지난주에 끝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한 10분, 5분, 10분 정도 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쉬는 시간에 잠깐 제가 이제 뒷머리 미는 이야기 뭐 이런 거 빡빡머리 미는 이야기 이런 걸 잠깐 했는데 사실 이번 편이야말로 정말 주제가 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합창단에서 저 게스트가 펑크 났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들 입을 모아서 고려거란 전쟁 얘기를 하면 두 편을 채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잠깐 전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두루미님이 좋아하는 것이 축구와 고려거란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 뭐 축구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실 게 있나요? 축구? 저 닉네임이 두루미인 이유가 네. 보통은 제가 인천 사람이어서 두루미라고 하고 다니는데 네. 왜냐면 인천의 시조가 두루미거든요. 근데 사실 내 닉네임이 두루미인 더 디테일한 이유는 제가 그 합창단 신입 단톡방 들어갈 때 제 눈앞에 두루미 인형이 보여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두루미 인형 보이니까 두루미라고 들어간 거고 네. 그 두루미 인형이 인천 시민축구단 인천 유나이티드 마스코트가 두루미거든요. 그래서 그 인천 유나이티드 마스코트 UT라는 친구의 인형을 보고서 두루미라는 이름을 쓰고서 들어간 것입니다. 인천의 시조가 두루미여서 그래서 인천 축구단 마스코트 두루미인 거죠. 그러면 그 팀은 프로는 아니고 프로예요. 프로예요? 네. K리그 1에 있습니다. K리그가 게다가 K리그 1, 2 있거든요. 1부 리그, 2부 리그. 당연히 1부 리그가 잘하는 팀이고 1부 리그에서 한 번도 강등당하지 않은 팀이 6팀밖에 안 되나? 그럴 거예요. 근데 다른 팀들은 다 기업 구단인데 기업 구단은 기업이 운영하는 거고 시민 구단은 시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보다 더 돈이 많고 맞아. 지원이 빠방한데 심지어 지금 2부에 있거나 아니면 강등당해서 다시 올라왔거나 하는 구단들도 기업 구단들이 많아요. 시민 구단들 중에 강등 한 번도 안 당한 구단은 우리 인천이 유일하고 그것이 인천인들의 축구 팬들의 자부심인데 근데 올해 또 개죽 쓰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어. 모르겠어 올해 진짜. 근데 저는 이런 얘기하면 정말 되게 신기한 게 제가 뭔가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걸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성훈이 김숙도 그렇고 아까 퀸즈 아이도 그렇고 네. 뭔가 사람을 되게 그 매개로 해서 엄청 좋아하는 게 있는데 네. 전 사실 스포츠 쪽에는 네. 정말 아무런 그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좋아하지 마세요. 정신병 걸려요 진짜. 너무 싫어. 근데 진짜로 제 주변에 보면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정신병 걸려있죠. 그냥 조금 집착? 근데 그분들이 좋아하는 걸 보면 되게 재미있어 보이긴 해요. 되게 신나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특히 뭐 야구 팬들은 어쩔 수 없이 누구나 야구를 안 좋아해도 알지만 네. 약간 늘 미쳐있는 것 같다. 근데 네. 축구 팬들도 가만 보면 약간 저 잘 모르니까 네.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보잖아요. 네. 제 3자 입장으로서 이렇게 보면 저렇게까지 좋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진짜 우리나라 4대 프로스포츠 중에 축구가 제일 정신병 유발 심하다고 생각하는 게 원래 야구 팬들 힘든 건 이해가 가요. 왜냐면 야구는 맨날 해. 축구는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해요. 맨날 하니까 아무래도 경기 수가 많으니까 아무리 1등하는 팀이더라도 일주일 중에 한두 번은 질 수밖에 없잖아요. 맨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야구 팬들이 힘들어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하지만 저는 축구가 제일 정신병 유발 스포츠라고 생각하는 게 야구는 아무리 못해도 강등은 없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올해 꼴등하면 내년에 다시 같은 리그에서 잘하면 돼요. 근데 축구는 올해 못하면 내년에 같은 리그에서 못 봐요. 그러니까 내년에 1부에서 밀리면 2부로 강등당하는 거예요. 근데 1부랑 2부는 열약하죠. 2부로 내려가면 팬들도 실망해서 경기장 많이 찾아오지도 않고 중계도 이렇게 잘 안 잡히고. 근데 1부, 2부라는 것 다 프로인 거. 네, 다 프로긴 해요. 야구는 솔직히 야 올해는 텄다. 그냥 올해는 포기하고 내년에 잘하면 돼. 라고 하면 되는데 야구뿐만 아니라 다른 농구도 배구도 근데 축구는 올해는 텄다. 내년에 잘하면 돼. 이게 없어요. 올해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 돼. 이게 있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축구가 제일 정신병 유발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솔직히 배구는 본 적이 없고, 여자 농구는 보거든요. 여자 농구 또 인천 사람이어서 신한은행 좋아하는데, 그리고 야구는, 야구 팬까지는 아니지만, 야구장에서 알바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맥주 파는 알바를. 그래서, 야구 경기를 좀 봤어요. 이래서 스포츠를 3개 정도 봤지만 저는 어쨌든 축구가 제일 정신병 유발이 심한 것 같긴 해요. 제가 농구는 신한은행의 팬이지만 물론 신한은행 저번 시즌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못했거든요. 아, 몇 월이었지? 진짜 한 달 내내 한 번도 못 이긴 달도 있어요.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못했는데 그래도 농구는 강등은 없을까. 그래 다음 시즌 때 잘하면 되지 이러는데 축구는 다음 시즌 때 잘하면 되지가 없어가지고 올해 꼴박하면 내년에는 완전 열악한 2부 리그 가서 해야 하니까 물론 2부 리그도 프로고 2부 리그도 사람 사는 데입니다. 하지만 인천은 2부 리그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두렵네요. 작년에 게다가 수원 삼성이라는 팀을 아세요? 이름은 들어봤어요. 이렇게 스포츠에 관심 없으신 분이 이름 들어봤을 정도로 정말 K리그에서 제일 유명한 구단 중 하나였고 무려 모기업이 삼성이잖아요. 작년에 강등당했어요. 오, 그렇게도 되는 거야? 네. 지원을 덜 해줬나? 왜 그러지? 이재용이 최순실 딸내미한테 말 사준 거 들킨 이유로 그 스포츠 구단들한테 지원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작년에 아마 야구팀도 난리 났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스포츠에 지원하는 금액 전체가 이제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수원 삼성 유명한 팬 중에 가수 박재정 씨? 맞나? 박재정 씨가 수원 삼성이 엄청 유명한 팬인데 나 혼자 산다 나와서도 막 자기 수원 유니폼 컬렉션 보여주고 그래서 박재정 씨가 물어보살 나와서 자기 수원 삼성 팬들 수원 삼성이 요즘 너무 못해서 고민이다. 언제 뭐 우승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농구단에도 삼성팀 있잖아요. 서장훈이 자기가 이제 농구인이니까 그런 스포츠 쪽 팀들 상황을 잘 아는데 삼성이 농구단도 많이 줄여가지고 아마 축구단도 이게 상황이 열악할 거다. 아마 근래에는 우승하기 힘들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강등당하고 우승하려면 뭐 2부에서 우승해야죠. 그러면 2부에서 우승을 하면 1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승하면 1부 우승 한 팀만? 아니요. 우선 1부에서 꼴등하면 다이렉트 강등 2부에서 1등하면 다이렉트 승격 다음에 1부가 12팀이에요 12등하면 다이렉트 강등 11등이랑 10등 하면은 2부 팀이랑 플레이오프 해가지고 지면 강등, 이기면 잔류. 다음에 2부 팀은 제가 알기로는 1등은 자동 승격, 2등은 11등 팀이랑 바로 붙어서 이기면 승격, 지면 잔류. 다음에 3, 4, 5등은 5등이랑 4등 붙어서 이긴 팀이 3등이랑 붙어서 이긴 팀이 10등이랑 해서 지면 잔류, 이기면 승격 이렇게 알고 있어요. 너무 어렵네요. 그러니까 1부에 못하는 팀들이랑 2부에 잘하는 팀들이 계속 물고 뜯기고 맞아요. 하는 거네요. 네. 와, 근데 안정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팀은 계속 잘하고 못하는 팀 계속 못하고? 일단 원래 축구 우승 경쟁은 울산 아니면 전북이었었거든요. 전북이 그리고 실제로 언제부터였지? 중간에 한번 걔네가 심판 매수하다가 걸려가지고 삐끗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때 한 번 빼고는 진짜 우승을 계속했어요. 21세기 들어가지고 제가 알기로 그 우승하면 엠블럼 위에 별을 박아주는데 그냥 별이 너무 많아서 별 박을 자리가 막 부족해질 정도로 이겼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마 삐끗했다. 재작년에 울산한테 우승 넘겨주고 나서 작년에도 우승 넘겨줬나? 그러고 나서 올해는 지금 강등권이에요. 아, 그렇게도 갑자기 훅 떨어지는 경우도 있구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걔네가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 전북 싫어해가지고 저는 걔네 강등됐으면 좋겠거든요. 이라고 방송 나가도 되나요? 네. 왜냐? 전북은 전북 팬이 아닌 K리그 팬들은 다 전북을 싫어해요. 네. 이해했습니다. 그런 팀이 3팀 있었어요, 원래. 서울, 수원, 전북. 서울 팬이 아닌 K리그 팬들은 다 서울 싫어하고, 예, 원래 그랬었었는데, 일단 수원은 내려갔죠? 이제 서울이랑 전북 남았습니다. 서울도 사실
2018년에 내려갈 뻔했어요. 얘네 승강 플레이오프까지는 갔었어요. 거기서 이겨가지고 잔류했어요. 안타깝게도. 전북 이번에 느낌이 좋아요. 제발 내려가라. 제발. 느낌이 좋은 게 잘 할 것 같다. 제가 그냥 이유 없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어요. 얘네는 너무 싫어. 생각하니까 또 너무 싫어. 서울은 원래 옛날에 안양에 안양치타스라는 팀이 있었어요. 네. 제가 축구 팬이라서 축구를 처음 본 사람이어서 제가 좀 축구를 편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저는 모든 팬들 중에 축구 팬이 제일 지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지랄 맞은 이유가 야구 팬도 지랄 맞긴 한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축구 팬이 지랄 맞은 이유가 승강도 있고 다음에 축구는 구단에서 고용하는 응원 단장, 치어리더는 가끔 있긴 한데 응원 단장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스포츠들은 구단에서 응원 단장이랑 치어리더 고용해서 그들이 응원을 주도하고 그다음에 구단에서 응원가 만들어주고 구단이 만들어준 응원가 부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축구는 응원 단장, 치어리더 없고 다 100% 팬들이 알아서 북 들고 팬들이 알아서 확성기 들고 팬들이 알아서 노래 막 개사해가지고 응원가 만들어서 100% 팬들이 간의 수공업으로 응원하는 거거든요. 팬 착취네, 착취. 그러니까 그 응원 단장이랑 치어리더는 돈 받고 하는 건데 축구 팬들은 돈 한 푼 안 받고 간의 수공업으로 응원해줘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더 미치지 않나. 그래서 그만큼 더 다른 스포츠들보다 축구팀들이 팬들한테 더 잘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네요. 그리고 그만큼 좀 더 열성이어서 자기가 무급 노동을 해줄 정도로 열성이어서 축구 팬들이 그래서 축구 야구는 막 여러 팀 좋아하는 친구들이 다 다른 유니폼 입고 같은 좌석에 앉아 있어서 막 보고서 이런 거 가능하잖아요. 축구는 그런 거 절대 안 돼요. 딱 그냥 자기 축구는 원정석이랑 홈석 구분 칼같이 해가지고 원정석에서 홈석 유니폼 보면 CQ가 쫓아내고요. 홈석에서 원정석 유니폼 보면 CQ가 쫓아내요. 안 그러면 싸움 나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그런 거 있잖아요. 응원하는 팀이 달라. 근데 네. 우리 친구야. 둘이. 안 돼. 그럼 한 명이 자기가 저쪽 팀 팬인 걸 숨기고 사복 입고 와야 돼. 사복은 괜찮아요? 그리고 사복 입고 와서 저쪽 팀 막 응원가를 부르거나 뭐 저쪽 팀 골 넣었는데 좋아하거나 이러면 신고당해서 CQ가 쫓아내요. 되게 칼 같네요. 네, 안 그러면 싸움 나요. 그 CQ가 그거를 주시하는 이유가 싸움이 날까봐. 네, 축구 팬들이 다 또라이 망나니들이어가지고 뭐 스포츠 팬들의 싸움 이야기가 되게 옛날 야만의 시대 이야기일 것 같잖아요. 축구 팬들 지금도 육탄전으로 싸워요, 진짜. 안 그러면. 저 축구를 진짜 엄청 열심히 열성으로 본 게 2018년부터였거든요. 사실 그렇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럼에도 싸움 구경을 깼습니다. 그렇게 야만의 막 20세기에나 싸우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은 21세기에도 싸워요. 22세기가 돼도 싸울 것. 네. 내가 서울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을 왜 싫어하냐면은 안양치타스였고 그래서 안양 시민들이 열심히 표 사주고 그렇게 간의 수공업을 응원해주고 서포트를 해줬는데 이명박이 서울시장일 시절에 상하 월드컵 경기장 비었는데 쓸 사람 안양치타스가 바로 저요 이러고 안양 시민들을 배신하고 상암으로 튀어버린 거예요. 그게 FC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안양 팀이었는데 네. 그게 저기로 이제 옮기면서 서울이 된 거예요. 안양 시민들을 뒤통수 치고 배신하고. 그러면 지금 안양에는 FC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양 치타스한테 뒤통수 맞은 안양 팬들이 10년 동안 우리의 축구단을 새로 창단하자 하면서 지금 FC 안양 있어요. 시민구당 FC 안양을 창단하는 그 과정을 그린 영화가 지금 영화관에서 상영 중입니다. 제목이 뭐죠? 수카바티. 제목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래서 FC 서울 다 싫어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패륜 저지른 팀이 두 팀 더 있는데 제주랑 성남. 제주는 원래 부천이었는데 또 이렇게 부천 시민들 뒤통수 치고 제주도로 갔고 성남 원래 천안이었는데 성남으로 갔죠. 그래서 얘네 별명이 부패, 성남, 중패, 제주, 남패. 각 지역마다. 서울이 북쪽에 있을까 북쪽에 패륜, 제주 남쪽에 있을까 남쪽에 패륜, 성남 중간에 있을까 중간에 패륜에서 얘네 별명이 북패, 남패, 중패예요. 그래서 싫어하고. 이유가 확실하네. 네.
그래서 다 싫어요, 얘네는. 저만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방송 나가도 돼요. 솔직히 어디 가서 안녕하세요. 저 인천 유나이티드 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속으로, 저 사람은 당연히 서울이랑 수원이랑 전북을 싫어하겠군. 다 이렇게 생각할걸요? 그리고 전북 싫어하는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심판 매수에서. 지금 그 FC 안양 창단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수카바티 극락축구단이라는 영화고요. 지금 극장에서 상영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안양 팬 아니지만 안양과 연대해요. 그쵸, 연대감 네, 있죠. 네, 이런 이유로 전 안양과 연대합니다. 나 지금 약간 얘기를 들으면서 울컥했던 게 배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 굉장히 좀 예민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 지나갈 때마다 때려봐요. 꼴보기 싫어서. 아, 그런 게 또 있구나. 그리고 전북은 또 심판 매수한 팀이 두 팀이에요. K리그에. 전북이랑 경남. 뭐 지역별로 다 있노? 그래서 또 얘네 별명이 전북은 매북. 경남은 매남이거든요. 근데 매남보다 매북이 욕을 더 먹는 이유가 매남은 그래도 심판 매수 밝혀지고 나서 추한 모습을 그렇게까지 많이 보이지 않았는데 우선은 저는 그 심판 매수 징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마 승점 9점 깎였나? 15점 깎였나?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얼마 안 돼요. 왜냐면은 한 번 이기면 승점 3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승점 9점 깎인 걸로 기억해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9점인데 9점 깎이는 거면 사실 그냥 경기 3번 지면은 깎이는 그런 승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게 심판 매수는 정말 엄청나게 잘못된 일인데 심판 매수에 대한 징계로는 터무니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얘네가 원래 16년도에 우승 확정인데 이 심판 매수 때문에 눈꽃만큼 승점이 깎여서 그래서 서울이랑 마지막 매치를 하고 거기서 이기면 우승, 지면은 우승 못하는 거였는데 마지막 매치에서 서울이 이겨서 그것 때문에 준우승을 한 거예요. 우승과 준우승으로 갈린 거네. 네. 근데 솔직히 준우승도 했잖아요. 심판 매수 시기나 했는데 준우승도 했잖아요. 난 그것도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근데 막 얘네는 솔직히 얘네가 잘해서 준우승했냐고 잘못을 해서 준우승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동국 나 이동국 진짜 싫어 죽겠어요. 진짜 나 진짜 이동국 너무 싫어하는데 어디 가서 나 축구 좋아한다 그러면은 갓빠진 머글들은 이동국 좋아하니까 그럼 이동국도 좋아하겠네 이런데 나 이동국 개 싫어한다고. 이게 진짜 확실히 매니아와 일반인의 그 간극은 좁혀질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동국도 그때 원래 우리가 우승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막 되게 억울하게 우승을 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막 뭐 우리 선수들과 전북 팬들은 알 것이다 진정한 우승은 전북이란 걸 막 말을 이딴 식으로 하는데 누가 들으면 진짜 억울하게 승점 깎인 줄 알겠어. 그것 때문에 저 이동국 완전 싫어하고요. 또 뭐였지? 그리고 심판 매수를 걸려가지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못 나갔어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그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팀 한 두세 팀만 내보내서 아시아 전체에서 잘하는 팀들 모아가지고 팀 대항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실격당했는데 심판 매수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울산이 그때 아챔을 나가는 게 아니었는데 전북이 못 나게 돼서 그 바로 다음 순위 울산이 너네 지금 바로 나가야 돼 해서 준비를 못한 채로 우랴부랴 나가서 얼마 못하고 떨어졌어요. 근데 솔직히 당연한 거죠. 준비를 못했으니까. 근데 걷다가 전북 선수가 그러게 우리가 한다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자기 인스타그램에 올린 거예요. 경솔했네. 근데 그것도 욕을 뒤지게 얻어먹었거든요. 근데 그 후로도 자기는 그거 올린 거 후회 안 한다. 난 다시 타임머신으로 돌아가서 그때가 되더라도 나는 그 말을 올리겠다. 이따위로 말을 하는데 진짜 꼴보기를 죽겠고 그래서 개별명 그 후로 아우한이 됐어요. 우리가 한다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아우한 선수를 너무 싫어해서 그 전북이랑 인천이랑 경기할 때 얘가 풀백 그러니까 맨 뒤에 맨 뒤에 구석에서 수비하는 포지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축구장에 이렇게 사이드에 앉으면 얘를 가까이서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이 대한민국에서 그라운드랑 관중석이랑 가장 가까운 축구장이어서 관객들이 하는 소리가 다 들린대요. 인천 선수들한테 그건 직접 들었어요. 관중들이 관중석에 욕하는 거 다 들린다고. 그래서 저는 전북이랑 할 때 꼭 여기 제일 앞자리 구석으로 가서 아우한 선수가 내 눈앞에 나타날 때마다 걔 이름이 김진수예요.
진수야, 네가 안 됐잖아. 뭘 할 건데?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무섭네, 축구. 그리고 전북이 진짜 욕먹는 건 네. 그래서 사람이 죽었어요. 얘네가 심판 매수해서. 자기네들 심판 매수한 거를 스카우터 한 명한테 다 뒤집어 쓰여가지고. 근데 그렇게 사람이 죽은 중대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우리가 한다니까 그러고 나중에 막 나는 그 발언한 거 막 후회하지 않는다 이러는 게 나는 너무 사이코패스적이다. 그냥 인성이 나가네. 네. 그래서 저는 전북을 매우 싫어합니다. 올해 전북 꼭 강등됐으면 좋겠어요. 꼭! 저는 잠깐 그 축구 얘기는 약간 간만 이렇게 찍어보고 바로 고려거란 전쟁으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원래 좋아하는 얘기보다 싫어하는 얘기가 원래 싫어하는 얘기가 더 열나잖아요? 그래서 싫어하는 얘기를 제가 또 폭주를 했네요.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좋아하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네. 싫어하는 얘기가 나오면 원래 욕하면서 친해진다고. 부패랑 매북이 너무 싫어가지고 매북패가 너무 싫어서. 와, 근데 지난주에 그 네. 1시간 녹음하셨을 때는 네. 긴장을 조금 하셔서 그런지 제가 노트를 드렸는데 그냥 노트도 쳐다도 안 보시고 네. 그냥 말만 계속 하셨는데 네. 이제 약간 긴장이 풀리셨는지 노트에 그림도 그리시면서 약간 관계도 이런 걸 그리시면서 너무 재밌네요 지금.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만 보고 있네요. 나중에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도 돼요? 아이, 그러세요. 제가 그 팟캐스트 올릴 때 뒤에 사진을 몇 장씩 붙이거든요. 너무 웃긴다. 올리셔도 됩니다. 진짜 너무 재밌네요. 그러면 일단 축구 얘기는 요 정도까지 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 진짜 본격적이에요. 네. 거란 전쟁 얘기를 할 건데 제가 먼저 말을 하자면 네. 저는 집에 TV가 없고 네. 그리고 OTT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는 거는 유튜브와 트위터에서 볼 수 있는 것들만 거의 알고 있어가지고 고려거란 전쟁은 제가 아는 고려거란 전쟁은 네. 그거예요. 그 출연진 분들이 숏폼을 찍으셔서 전 그냥 그게 재밌어가지고 봤던 거. 네. 그 이후로는 사실 고려거란 전쟁이 그때 두루미님도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네. 어느 회차까지는 되게 재밌다가 16화. 네. 어느 회차부터는 약간 망한 느낌이 좀 있는. 그래서 제가 그걸 트위터에서 네. 봤어요. 네. 근데 이거 웬걸? 우리 합창에서 얘기를 하는데 네. 요즘에 거기에 너무 빠져 계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저는 뭐 역사도 사실 잘 모르고 네. 고려거란 전쟁도 안 봤지만 네. 어쨌든 거기에 동준이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나는 이 얘기만 1시간 하셔도 된다. 네. 이렇게 모셨는데 축구 얘기를 좀 했네요. 본격적으로 이제 하고 싶은 얘기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8월이잖아요. 네. 지금 올해 자체가 고려거란 전쟁 때문에 다 나가리가 됐고 시작이 진짜로. 언제부터였어요? 저 2월 그때부터 봤어요. 네. 1월인가 2월인가 그때부터 봤고 사실 제가 축구 얘기를 이렇게 열불내면서 했지만 저 사실 올해는 축구 거의 못 보러 갔어요. 축구 직관은 진짜 한 2-3번? 밖에 못 가봤고 원래는 막 진짜 열심히 했더니 진짜 막 시즌권 끊어서 다니고 그랬었었는데 올해는 제가 주말마다 일이 있었고 다음에 고려거란 전쟁 덕질하느라 축구를 거의 못 봤거든요. 너무 도대체 고려거란 전쟁이란 무엇인가? 게다가 올해 축구를 못하게 돼서 더 꼴보기 싫기도 하고 네. 그래서 고려거란 전쟁 말 그대로 고려와 거란이 전쟁 하는 내용이고요. 거란이 고려를 3차 침범했습니다. 옛날에 KBS 대하사극 중에 또 천추태후라고 있었어요. 천추태후가 이제 거란 1차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음에 작년과 올해 방영됐던 고려거란 전쟁은 2, 3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1차는 이미 이전에 나왔으니까 천추태후 때 16화까지가 2차거든요. 그래서 16화까지 2차 때는 양규 장군님이 엄청난 활약을 하셔서 16화까지 이렇게 갓드. 그리고 2차 전쟁에서 3차 전쟁 사이에 솔직히 말해서 전쟁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그냥 궁궐 안에서 정쟁하는 씬은 그냥 뭐 입만 털면 되니까 이렇게 돈이 별로 안 들잖아요. 그래서 2차, 3차 전쟁 사이에 고려 궐안 전쟁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좀 거시기하다. 그리고 3차가 우리가 모두가 아는 기주대첩. 강감찬 장군님이 대승을 거두신. 사실 2차는 좀 우리가 고려가 그렇게 막 엄청 경과가 좋은 전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사실 뭐 제가 역사학자는 아니고 저 드라마밖에 안 보긴 했지만 2차 정말 많은 피해가 있었고 막 개성을 거란한테 뺏겨서 개성이 고려의
수도였잖아요. 네. 근데 수도가 함락 당했었어요, 거란한테. 그 왕은 막 그 몽진, 왕은 이게 거란 피해서 막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개성에 있는 걸 다 불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2차 전쟁은 고려한테 너무 힘든 전쟁이었었고 사실 승리라고 보기 난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3차는 정말 관감찬 장군님이 거란을 그때 아마 30만이 왔나? 그런데 뭐 몇천 명밖에 못 살아서 갔을걸요?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네, 아닐 수도 있음. 어쨌든 완전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그래서 3차 전쟁 이후로 거란이 다시는 우리나라 고려에 침범을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어쨌든 고려가 이긴 거예요? 3차 때는 이겼죠. 하지만 2차 때는 이겼다고 보기 좀 거시기하다. 2차는 어떻게 끝나게 됐냐면은 거란이 파죽지세로 치고 들어와서 개경 수도까지 침입을 해서 왕 이미 도망간 주인 없는 개경을 점거까지 했어요. 근데 왜 원래 옛날 전쟁은 공성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섬 하나 함락하고 그 다음 성 하나 함락하고 성 하나 함락하고 이렇게 한 발자국씩 가는 건데 흥화진에 양규 장군님이 계셔서 원래 거란이랑 가장 가까운 고려의 성이 흥화진이어서 흥화지가 정말 중요한 요충지인데 양규 장군이 때는 흥화진은 함락을 못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 발해가 눈 깜짝할 새에 무너진 이유가 그냥 바로 수도로 쳐들어가서 바로 수도부터 날려가지고 그래서 발해가 그렇게 갑자기 무너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물론 화상 폭발 때문에 그렇게 무너졌다는 설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아마 발해로 한번 재미 본 거란이 고려한테도 그 수법을 쓰기 위해 흥화진 좀 건드려 맞으면 안 되니까 그냥 흥화진 버리고 또 제가 알기로 서경도 아마 함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함락하려고 했다가 안 된 거는 그냥 버리고 바로 개경으로 갔는데 거란 왕까지 지금 개경 완전 여기 폐부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뒤에 아직 멀쩡한 성들이 있어. 그러니까 언제 여기 퇴로가 막혀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고려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려에서 그냥 이쯤 하고 돌아가라. 이쯤 하고 돌아가면 내가 살려서 보내주겠다. 봐주겠다. 드라마에서 일단 그렇게 나왔어요. 실제로 역사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냥 개경 잠깐 점거했다가 다시 돌아가면서 그렇게 2차 전쟁이 끝나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양규 장군님이 멋있는 게 뭐냐. 거란은 이미 우선 양규 장군이 첫 번째로 멋있는 거 흥화진 지켜내셨고 흥화진 진짜 조그만 성이에요. 근데 거란의 40만 대군을 막아냈어요. 흥화진이. 그 조그만 성이. 양규 장군님 덕분에. 그거 멋있고 다음에 그 무시하고 그냥 갔잖아요. 그러니까 양규가 다른 이미 함락된 성을 다시 찾아왔어요. 왜냐면 그 거란의 뒤통수에 최대한 고려 편인 성이 많아야지 거란이 뒤통수 따가워서 빨리 다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소수, 몇백밖에 안 되는 소수의 인원으로 이미 거란이 차지한 성을 다시 기습해서 다시 고려의 편으로 만드는 그런 엄청난 대업을 이루셨고 그리고 나서 제일 멋있었던 게 거란이 다시 거란 땅으로 돌아갈 때 그때 양규 장군님이 돌아가는 거란군들을 공격해서 포로 몇천 명을 구해내시거든요. 이게 진짜 저는 멋있다고 생각한 이유가 이 양규의 이 마지막 전투는 진짜 내가 이거를 막 이겨서 뭐 땅을 차지하겠다 이런 의도로 가는 전투가 아니라 왜냐면 이미 전쟁은 이미 끝나요. 굳이 다시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는 거란군을 막아서서 싸우지 않아도 어차피 거란군은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막아서지 않아도 되는데 포로들을 구하기 위해서 몇 명 안 되는 소수 인원으로 굳이 가서 그냥 죽으러 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기려 간 거에 아니라 왜냐면 이미 이기고 자시고는 없어요. 이미 얘네는 철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진짜 너무 멋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양규 장군님이 죽는 게 16화고 16화까지는 진짜 갓뜨예요. 이 2차 전쟁을 하는 16화까지 진짜 갓뜨고 정말 단 한 명의 정말 그때는 호불호가 없이 모두가 호인 상태로 모두가 가짝이라고 하고 모두가 명작이라고 하고 막 합창단 단원 친구는 자기는 뭐 역사를 거의 몰라서 진짜 왕자의 게임 보듯이 재밌게 봤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17화부터 고려 걸안 전쟁이 돼서 그때부터는 약간 호불호가 갈립니다. 근데 하지만 오타쿠들은 17화도 좋아하죠. 왜냐면
남들이 안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게 오타쿠의 정수잖아요? 그래서 17화의 의의는 비록 갓반인 먹을 팬들은 다 빠졌지만 17화를 보고도 걸러져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 진짜 혼모노 오타쿠들이다. 그런 의의를 갖고 있고 저는 거기서 이제 걸러진 혼모노 오타쿠. 혼모노 오타쿠이고. 아니 도대체 이 고려 거란 전쟁에 네. 왜 빠졌어요? 원래 역사 같은 걸 좋아해요? 아니요. 원래 사극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고 근데 16화 아니 진짜 진짜 OTT를 안 보신다고 하셔서 너무 안타까운데 웨이브랑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거든요.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진짜 꼭 16화까지 일단 꼭 보세요. 진짜 16화까지는 재미가 없을 수가 없어요. 16화까지는 진짜 근데 트위터에도 고려 거란전쟁 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16화까지는 진짜 제가 느끼기로는 저는 본방이 16화 이후에 회차가 나오고 있을 때부터 저는 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16화까지는 그때까지는 저는 직접 보지도 않는 드라마였는데 모든 트위터리안이 고려 거란전쟁을 다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본방 날에 실트도 뜨고 막 그랬었었는데 저의 트위터 타임라인에는 그 쇼츠 말고는 들어온 게 별로 없었어요. 저는 실트 뜨는 것도 내가 고거전을 보지 않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16화까지 실트 뜨는 것도 봤고 축구 탐라임에도 불구하고 고거전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네. 이것이 바로 트위터를 8시간 하는 거예요. 저는 하루 종일 사실 회사를 안 나가고 그냥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 진짜 8시간 보는데 출근하면 거의 하루 종일 출근할 때 보고 퇴근할 때 보고 퇴근해서 보고 중간에 이제 업무 시간에 잠깐 보고 이러면 한 3-4시간 정도밖에 못 보거든요. 이게 8시간 보는 사람과 4시간 보는 사람의 차이다. 그래서 제가 진짜 고거전을 보기 시작한 이유는 저는 사실 드라마를 잘 안 봐요. 저기서 유명한 드라마 진짜 본 거 몇 개 없거든요. 저 뭐 별그대 이런 것도 안 봤고 더글로리도 안 봤고 근데 그래서 16화까지 이제 갓드로 찬양받을 때는 갓드구나 그냥 그러고 있다가 제가 왜 보기 시작했냐면 16화 이후에 사람들이 17화부터 좀 이상해지니까 욕을 엄청 하는 거예요. 아니 KBS 이 미친놈들이 지금 200억 가지고 현종 감찬 BL 드라마를 만들고 있다 이러면서 욕을 엄청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듣자마자 저 원래 좀 쿠소 영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지? 저 원래 쿠소 영화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현종 감찬 200억짜리 현종 감찬 BL 드라마? 그거 완전 쿠소 드라마인데? 그러면서 보기 시작한 거고 약간 일반적이지 않은 감성. 그래서 그 강감찬 그 민족의 영웅 강감찬으로 BL 드라마를 만들었다고? 이러면서 그런 느낌 BL적인 느낌이 있어요. 이거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네, 그래서 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저도 16화까지, 와, 갓드! 막 이러면서 막 기립박수 치면서 보고 양규 장모님 주도 막 오열하면서 막 보다가 17화부터, 이래서 그렇게 욕을 먹었구나. 알아챘고, BL적인 요소가, 물론 대놓고는 없죠. 당연히 대놓고는 없는데, 뭔가 보면서도, 우선 남정네들이 얼굴이 잘생겼고 원래 소위 말하는 동인녀들은 그냥 얼굴 잘생긴 남자 2명만 있으면 부쳐 먹잖아요. 맞아. 그 주인공들이 김동준과 최수종이니까 잘생겼으니까 우선 잘생겼고 나이 격차가 너무 심하지 않아요? 실제로도 지금 최수종 씨가 환갑이 됐나? 되게 직전이니까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김동준은 92년생이긴 하죠. 근데 역사 속 현종과 강감찬 나이 차이가 더 많았을걸요? 네, 아마 44살 차이?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강감찬이 귀주대첩 나갈 때 이미 일흔 노인이었어요. 그리고 현종은 17살 때 왕이 됐죠. 원래도 차이가 많이 났었네. 네. 근데 제일 이상한 게 17화인가 18화인가 이때 너무 웃겨가지고 얘기 못하겠어. 17화 되기 전에도 현종이 약간 실제 역사에서 좀 유년기가 불우했어요. 엄마 아빠가 요절까지는 아닌가? 좀 엄마 아빠가 현종 나이에 비해 일찍 죽었어요. 엄마는 현종 태어나자마자 죽었고 아빠는 현종 4살 때 죽었나?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좀 데디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약간 강감찬이랑 유사 부자 느낌을 내거든요. 그래서 17화 이전까지는 그냥 유사 부자 그런 느낌 내서 막 아버지처럼 기댈 수 있는 남자 어른한테 막 기대는 모습 이런 걸 보여주니까 그거 보면서 그냥 좋아할 사람들은 좋아하겠네 이런 감성으로 봤는데 17화인가 18화에서 강감찬이 현종한테 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현종이
강감찬네 집으로 찾아가서 강감찬 목을 조르려다가 손을 내리고 경을 보기 힘드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시오 이러고 나가서 그 왜 보통 현대극 드라마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재벌 2세 주인공이 스포츠카 일부러 과속 질주하다가 일부러 교통사고 내듯이 현종이 일부러 말 타고 과속 질주하다가 뒤에서 막 신하들이 폐하 너무 위험하십니다 그래도 막 무시하고 엉엉 울면서 과속 질주하다가 거의 일부러 마통사고를 내서 혼수 상태에 빠지는 씬이 나오거든요. 이거 완전 싸구려 BL 드라마 감성이잖아요. 가서 목 조르려고 했다가 내 눈앞에서 꺼져 이러고서 막 교통사고 내고 이러는 거 그거 보고서 이래서 사실 17화 이전까지는 뭐 그런 좋아할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 BL 느낌까지는 아닌데 이러면서 봤는데 17화 보고서 네, 그렇게 됐었던 거죠. 하지만 거기서 이제 혼모노 오타쿠들 와 이거 진짜 푸쏘다 이러면서 들러붙은 혼모노 오타쿠들이 그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군요. 걸러졌고 저도 사실 걸 안 전쟁 그렇게 호는 아닌데 그런 정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고려 거란 전쟁 좋아해요. 네. 그런 말싸움, 심리싸움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치 싸움 좋아하는 사람들 고려 거란 전쟁 그거를 진짜 쿠소가 아닌 진심으로 좋아해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쟁 사실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전쟁을 좋아해서 그리고 나서 2차 전쟁 때 가짝, 거란 전쟁, 저는 부로 그리고 3차 전쟁 기주대첩 다시 가짝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대하 드라마 치고 32화라는 적은 회차 수 그리고 아마도 예산의 한계로 인해 3차 귀주대첩은 한 2화 정도밖에 분량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급하게 마무리를 했다. 좀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보통 대화 드라마 그러면 최소 60부작 이상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막 최대 왕건은 100화 넘고 그랬었잖아요. 네. 전 고려 건단 전쟁도 태조 왕건처럼 100화 넘게 방송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항상 잘 만들어진 드라마가 중간까진 잘 가다가 마지막에 마무리를 너무 급하게 확 땡겨버리면 그게 또 이제 마지막에 안 좋은 작품이 되어버리는.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오타쿠는 남았으니까 된 거 아닌가? 네. 저는 일단 1화부터 16화, 그리고 29화부터 32화. 그 호불호 없이 정말 모두가 좋아할 만한 장면만 보고 싶다면 이렇게 봐라. 저는 이렇게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한국인이라면 어느 정도의 일단 역사적인 기본 상식은 갖고 있기 때문에 난 없어. 그래도 강감찬이 기주대첩에서 이겼다 이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사실 1화부터 16화까지 보고 2차 전쟁 끝냈구나 이제 3차 전쟁 봐야지 하고서 바로 29화 틀어도 저는 그렇게 무리 없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진정한 오타쿠 입장에서는 전체 다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랬다가 이제 중간에 17화부터 28화까지 너무 힘들다 치면 그냥 끄고 29화부터 다시 보시면 되고 1화부터 16화까지는 진짜 그 누구도 호불호 없이 모두가 재밌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KBS 작품이면 KBS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을 텐데.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그죠? 저는 넷플릭스로 봐가지고 막 KBS 홈페이지에서 보는 루트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OTT를 진짜 안 쓰는데 왜냐면 제가 넷플릭스를 한 달 끊었다가 보통 넷플릭스 많이 쓰는 사람들은 야, 한 달 내내 봐도 볼 게 넘친다 이러잖아요. 근데 한 달 내내 정직한 후보만 한 10편 보고 송은이 검색해서 보고 김숙 검색해서 보고 아니면 이제 개그우먼들 나오는 거 검색해서 보고 근데 그거를 다 봤는데도 한 달 동안 시간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제 라미란 배우 나오는 정직한 후보 1 때였어요. 그거가 재밌으니까 그거만 계속 반복해서 보고 근데 더 이상 볼 게 없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여자 배우들 다 찾아서 보고 했는데도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OTT가 굉장히 저한테는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고 가끔 약간 티빙이나 이런 것들은 뭐 여고 출입반이나 여고 출입반 그때 되게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들 있잖아요. 지구 오락실 같은 거 그런 거를 볼 때만 진짜 한 달씩 끊어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것마저도 지금 밀려가지고 못 보고 있긴 한데 어쨌든 뭔가 저는 OTT를 결제를 하려면 볼 거를 확 압축해서 전 또 본 것도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고려 거란 전쟁 몇 번 보셨어요? 저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끝까지 정주행을 몇 번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냥 부분 계속 보고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부분을 계속 봅니다. 아까 전에 그거 꺼지시오 이거 내 앞에서 사라져. 그 목 조르는 부분. 네. 저희 북컨 막 이러면서 놀리는데, 막 브레스 컨트롤 막 이러면서 놀리는데, 북컨 부분. 저는 솔직히 오그라들어서 막 여러 번 보지 못했어요. 그냥, 와, 미쳤다 이러면서 봤지. 막 그렇게, 좋아 이러면서 보지 못해가지고. 그럼 제일 많이 봤던 장면? 저는 양규 마지막 전투. 그 16화? 제가 사실 고려거란 전쟁에서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는 장현우라는 캐릭터고, 장현우랑 황보유이랑 페어?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둘이 약간 만담 콤비 같아요. 네. 그런 거 좋아하는데. 저도 원래 보통 어떤 뭐 만화든 드라마든 영화든 작품 보면 저도 개그캐부터 좋아해가지고, 저도 얘네가 개그캐여서 얘네를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얘네가 사실 분량이 많은 부분은 이 쿠소 부분이에요.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의 드라마 전개는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지만, 장현우랑 황보유가 많이 나와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는 장현우랑 황보유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다 장군이에요? 고려는 문관과 무관의 경계가 막 그렇게까지 뚜렷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가야 되면 그냥 다 싸우자 이렇게 나가고. 네. 약간 내 생각에는 왜 다들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일본 다이미오처럼 좀 다 원래의 자기 세력, 뭐 원래 자기 가문, 뭐 이런 거가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냥 원래 문물을 다 배우고, 원래 좀 자기네 가문, 뭐 경비 이런 거를 위해서 원래 좀 다 군사 통치하는 법 배우고, 좀 문관들도 그래서 문물을 다 겸비했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장유랑 황보이도 원래는 문관인데, 거란 2차 전쟁 때 칼 들고 나와서 싸웠고, 양규도 제가 알기로는 문관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장군님으로 전쟁에서 전사를 하셨고, 그다음에 강감찬도 원래 문관이었어요. 강감찬도 2차 전쟁에서도 생문관으로 나와요. 드라마에서. 그리고 실제로는 2차 전쟁에서 드라마만큼의 활약도 없었고, 2차 전쟁에서 정말 그냥 얌전하고 조용한 그냥 문관이었고, 그 드라마는 이제 최수종 씨를 위해서 이것저것 막 날아다니는 그런 2차 전쟁 때도 사실 실제 강감찬은 별걸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드라마에서 최수종 씨한테 이것저것 시킵니다만 2차 전쟁 때도 생문관이었고, 그래서 고려의 동북면에는 여진족이 있고 서북면에는 거란족이 있어요. 거란족이 2차 때는 이렇게 얼렁뚱땅 우야무야 다시 돌아왔지만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감찬한테 현종이 거란에 대한 대비를 맡기고 그 강감찬은 거란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 서북면으로 갑니다. 여진이랑 늘 싸우고 있는 서북면으로 군사 통치, 다음에 싸우는 법 이런 거를 배우러 갈 때 막 강감찬 와이프가 강감찬한테 뭐 활 쏘는 법은 아시오? 뭐 칼 쥐는 법은 아시오? 막 이러면서 막 조롱당하면서 가고 그러거든요. 그 정도로 강감찬은 생문관 출신 70대 노인이었다. 그럼에도 기주대첩을 그렇게 승리를 이끌었다. 근데 귀주대첩을 나 이름만 기억이 나고 정확하게 그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귀주대첩에서 강감찬이 실제로 싸움을 하면서 그걸 한 거야? 아니면 지휘만 내린 거야? 아무래도 지휘만 내리지 않았을까요? 70대 노인인데? 그게 직접 싸우긴 좀 애매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문관이었기 때문에 머리를 잘 써서. 그리고 아무리 문관이 머리가 좋아도 이게 공자왈 맹자왈만 배우던 사람이면은 힘들었을 텐데, 아무래도 뭐 전술 교육 이런 거를, 군사학 이런 거를 공부를 해서 고려 시대 귀족들은 그런 걸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진 않고. 네. 그래서 사실 고려 거란전쟁에서 장군으로 나오는 많은 캐릭터들이 다 문관 출신이에요. 양규도 문관 출신인 걸로 알고 있고, 강감찬도 문관, 장현우, 황보유 다 문관, 강조라는 캐릭터도 나오는데 강조가 초반 주연이에요. 강조라는 캐릭터도 문관 출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조금 궁금했던 게, 저번에 우리 합창에서 이번 주에 뭐 하셨어요? 얘기했을 때, 그 관악구에 뭐 행사? 이벤트? 같은 게 있어서 다녀왔다라고 얘기했지 않았었어요? 그때? 행사 이벤트까진 아니고, 그냥 고려 거란전쟁 팬들끼리 관악구에 모여서, 원래 코스는 강감찬 자택터?
아무튼 어쨌든 집터 강감찬 집터 갔다가 뭐 강감찬 사당도 있더라고요. 안국사라고 강감찬 사당도 있고 다음에 강감찬 카페도 있어요. 원래 그거를 가는 게 풀코스인데 저는 그날 빠질 수 없는 합창단 전체 회의가 있어서 고려거란 전쟁 팬들이랑 밥 먹고 강감찬 집터만 보고 합창단 회의를 갔죠. 너무 아깝고 안국사랑 강감찬 카페 나중에 꼭 가보고 싶습니다. 나는 그 뭐가 궁금했냐 하면, 뭐 아이돌 팬들이나 저같이 뭐 송은이 김숙 좋아하고 이러면 트위터를 할 때 대놓고 이렇게 막 저는 이제 제 배너 보면 전부 다 막 송은이 김숙이고 아예 적혀 있거든요, 프로필에. 네. 그러면 고려거란 전쟁 팬들은 자기가 그거를 드러내고, 예를 들어서 뭐 동준이의 이 왕의 이 얼굴을 박아 넣는다든지 고려거란 전쟁 좋아함 이렇게 뭐 적어 놓고 이렇게 같이 모이는, 뭐 트위터에서 모이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트위터에서 그러니까 약간 카페나 이런 것처럼 모이는 그런 게시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 누군가가 굉장히 자주 활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쪽으로 붙게 되잖아요. 약간 두루미님 그런 쪽인가요? 아니요, 저 그렇게까지 활동을 많이 하진 않아요. 물론 아까 스크린타임 8시간 나온다고 하긴 했지만 정말 많이 나오는 날만 8시간 나오는 거고 진짜 맨날 8시간을 하진 못하고요. 아니 뭐 그냥 다들 솔직히 저희가 막 그렇게 고려거란 전쟁 팬이 게다가 3월 종영이고 지금 8월인데 지금 막 그렇게까지 많이 나와있진 않아요. 그래도 얼마 안 되는 그 소수 정의 사람들이 모여서 일당백 하면서 많이 떠들고 있죠. 어떤 계정이 혹시 이날 모일 사람 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날은 그렇게 했어요. 그날 어떤 분께서 원래 지방 사시는 분이 저번에 서울 가는데 그날 좀 이렇게 만나가지고 강감찬 집터도 가고 뭐 하고 싶다. 카페도 가고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모인 날도 있고, 또 제가 장현우랑 황보유이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현우랑 황보유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적도 있고, 다음에 또 이 고려 거란 전쟁에서 거란 황제로 나온 배우님이 고향에서 카페를 하세요. 그럼 가야지. 그래서 그 카페도 이제 고거전 팬들끼리 카페 갈 사람 해가지고 모여서 뭐 날짜 정해서 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되게 재밌겠다.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송은이 김숙 좋아하지만 어로드 커피라고 하는 송은이 카페가 있기 때문에. 송은이 씨가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보 사옥이 상암에 있어요. 그러니까 비보가 뭐예요? 비밀 보장이라고. 송은이 김숙이 하는. 그게 비보가 비밀 보장이었구나. 그래서 회사 명칭은 컨텐츠랩 비보. 인데 비보 사옥이 이렇게 상암에 있고 거기에 1층이 어로드 커피라고 해서 카페를 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정확한 경위는 잘 모르겠지만 그 예전 사무실에서 이제 새로 사옥을 지으면 뭐가 있었으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직원들이 카페테리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거를 송은이 대표가 100분 활용을 한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1층에 어로드 커피가 있고 그 위에 이제 2층, 3층, 4층 쭉 해가지고 이제 사무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그런 공간이라는 게 하나가 있으면 팬들이 글로 모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그 공간으로 인해서 그 고려 거란 전쟁의 붐이 오래 갈 수도 있는 거야. 그쵸. 근데 가야 돼요. 그 장소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쵸. 우리가 트위터에서 백날 떠들어봐. 어디 모일 장소가 없는데, 팬들끼리 교류할 데가 없는데. 강감찬 카페 꼭 가고 싶습니다. 뭐 괜찮으시면 저라도. 좋아요. 언제, 위치가 낙성대 쪽인가요? 낙성대, 괜찮아. 저도 아니면 나중에 진짜 그렇게 해도 되겠다. 일요일 날 우리 합창 가기 전에 잠깐 만나가지고 거기서 차 한잔 하고. 좋아요. 또 잘 모르지만 약간 이렇게 흐름대로 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가가지고 모르지만 두리번거리면서 먹을 미를 착 뿡뿡 하면서 같이 이제 차도 마시고. 요즘에 생일 카페가 유행이잖아요. 아이돌 생일 카페가 시초긴 했지만 요즘은 막 만화 캐릭터 많아요. 생일 카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슬램덩크 엄청 붐이었죠. 막 가비지타임 농물 붐. 그래가지고 막 우리도 고거전 팬 많았으면 막 생일 카페 하고 그랬을 텐데, 근데 또 사실 생각해보니까 그 고거전에 나온 캐릭터들 대부분이 태어난 날짜는 몰라요. 죽은 날짜는 알아요. 그래서 아니 우리는 태어난 날짜 몰라 생일 카페 못하고 기일 카페 해야 된다. 막 이러고. 머리 좋다. 근데 또 팬 별로 없으니까 기일 카페 열어봤자 적자. 그럼 우리 그냥 강감찬 카페에서 모이긴 하자. 막 이런 얘기. 맞아. 그래서 그 장소가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좀 생일 카페 얘기해가지고 저 문득 지금 생각이 난 게 있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 그 2회차 분이 펑크가 났어요라고 했을 때 특집 방송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가 99회차 제 생일 기념 네. 회차였고, 네. 하나가 이제 100회차 기념이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고려 거란 전쟁을 얘기를 하고 있는 이 회차가 네. 99회차 제 생일 회차로 나갈 거란 말이에요. 혹시 이제 얘기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제 생일 노래 한번 불러주실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같이 하고 네. 합시다. 생일이 양력으로 8월 18일인데 저는 사실 양력으로 안 하거든요. 음력으로 저희가 원래 시골은 음력으로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원래 음력으로 7월 13일로 하면 8월 16일인가? 그때가 제 생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에 맞춰가지고 제 생일 특별판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뭐 어쨌든 이리저리 뭐 뻥꾸 나고 이래가지고 못하긴 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생일 카페를 얘기를 하니까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사실 어로드 커피를 통째로 빌리기는 솔직히 좀 나 뭐 친구 몇 명이나 된다고 다 모아봤자 8명도 안 돼서 지금 거기 어로드 커피 안에 대관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최소 인원이 8명이야. 근데 난 친구가 8명이 없어서 거기도 대관을 못 하는데 내가 뭐 어로드 커피를 빌릴 순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도 했어요. 뭐 딱 그 내 생일 날짜 말고라도 그냥 하루 날짜를 잡아서 나를 보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뭐 커피라도 쏘겠다.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강감찬 카페가 있으면 사실 그냥 내가 그냥 아무 날이나 가고 싶을 때 가가지고 나 이날 갈 건데 이날 오시는 분 내가 금리로 쏘겠다. 이런 이벤트를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갑시다. 좋아요. 근데 이게 제가 처음에 네. 조루민이 꼬실 때 그 얘기 있잖아요. 강감찬의 도시, 관악. 네, 강감찬의 도시, 강감찬의 고향.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나는 강감찬에서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나다니면, 관악구 지나다니면 뭐 네. 신림부터 이렇게 저 이렇게 걸어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막 전부 다 막 강감찬 이렇게 막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기 마스코트도 강감찬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원래부터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작 관악구에 사는 사람들은 왜 강감찬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왜 이렇게 하더라고요. 관악구에 근데 뭐 없지 않나요? 강감찬 말고. 그러니까 내세울 게 없으니까. 관악구에서 뭔가 자기들도 이제 뭔가 좀 특이한 걸 하나 하고 싶은데. 관악산한테 동네가 잡아먹혀가지고. 제가 에스파 자컨을 봤는데 네. 그 사주를 보는 게 최근에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악산의 기운을 받아야 에스파가 잘 된다. 그래가지고 등산을 할 거면 관악산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그 사주 보시는 선생님이 계속 관악산 얘기를 하니까 멤버들이 관악산에 지분 있으세요? 이랬는데 어쨌든 제가 관악구에 살다 보니까 뭔가 관악이라는 말이 나오면 약간 솔깃하게 되는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낙성대 가서 한번 만나죠. 낙성대가 왜 낙성대인지 아세요? 몰라요. 강감찬 태몽이 강감찬의 엄마가 집 마당에서 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별이 마당으로 떨어졌대요. 낙성대. 그게 강감찬 태몽이고 그래서 강감찬 태몽 때문에 낙성대가 된 거예요. 근데 전 사실 신림에 살고 있지만 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사는 곳일 뿐이지 별로 그렇게 애정도 없고 관심도 없고 맨날 관악구청장입니다 이러면서 문자가 오는데 개뿔 쓸모없는 얘기만 자꾸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강감찬 이렇게 막 마크 같은 거 이렇게 캐릭터 같은 거 이렇게 보여도 저게 강감찬이야? 이러고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막 관악구민들은 특히 그 강감찬 마스코트 못생겼다고 욕을 엄청 하더라고요. 그냥 이게 장군 그런 느낌? 근데 막 못생긴 아저씨를 내가 왜 맨날 봐야 하냐 막 이런 얘기. 근데 못생기긴 했어요 솔직히. 하지만 저는 강감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못생긴 모습에 강감찬 장군님도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건 이제 이미 외모를 떠나서 외모를 떠나서 그냥 내가 강감찬 자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웃겨 진짜. 아니 우리 아까 밥 먹으면서 그 네. 약간 뭐 할 얘기 조금 생각해 오신 거 있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 지금 많이 하셨어요? 아니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왜 빨리 얘기해. 16화까지 꼭 보세요. 그 얘기도 하고 다음에 낙성대가 왜 낙성대인지 아세요? 그 얘기도 하고 오지콤이라는 단어 아세요? 알죠. 아저씨를 좋아하는 게 오지콤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아저씨가 일단 최소 40 이상 넘어가야 돼. 이원종 씨 66년생이십니다. 아우 나이 많으시네. 네, 그 초반 주인공은 강조예요. 주인공까지 아니다. 주인공은 현정인데 이제 메인 캐릭터가 강조예요. 강조가 난을 일으키면서 고거전이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 강조가 이원종이고, 예. 그리고 강조가 난 일으킬 때는 강감찬 분량이 정말 적어요. 드라마 뭐 1시간 동안 뭐 몇 분 안 나와요. 나오긴 나오네 그래도. 예. 그래서
정말 이원종 씨 원래도 연기 잘하는 캐릭터지만 뭐 막 주로 이제 막 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도 동준이 또 그 현종이 그 드라마에서 17살이에요. 애기잖아요. 그러니까 동준이도 좀 애기처럼 그 연기를 해야 돼. 그런 어린 배우들 사이에서 이원종 원맨쇼를 해야 되니까 진짜 이원종이 연기 차력쇼를 하거든요, 초반에. 그게 진짜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충격적인 글을 봤냐면은 그 오지콤 치료 자리 배치표 뭐 그런 게 있었대. 옛날에 그 왜 자리 배치표라고 어디에 앉고 싶은가. 막 왜 막 이렇게 책상들 그려놓고 뭐 랜덤으로 뭐 이 자리에 연예인 누구 이름 적어놓고 뭐 어디 앉고 싶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오지콤 자리 배치표에 오지콤 치료 자리 배치표라고 있었대요. 거기에 이원종이 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지콤 치료 자리 배치표에 무슨 오달수, 성지루, 이원종 뭐 이렇게 있었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은 거예요. 그걸 만든 사람의 목적은 너 이렇게 구린 아저씨를 보고도 오지콤이라는 소리가 나오냐? 안 나오지? 오지콤 치료된 거야 막 이런 거를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들었겠죠? 근데 저는 그걸 보고서 극대노를 하는 거죠. 뭐? 이원종으로 오지콤 치료를 해? 나는 원래 없었던 게 생겼는데? 막 이러면서 저는 근데 이원종 때문에 진짜 없었던 게 생겼다고 말을 하는 이유가 제가 원래 아저씨 배우들을 좀 많이 좋아해보긴 했지만 그래도 그들의 제일 어릴 때의 모습을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해본 아저씨 배우가 뭐 예를 들면 하정우를 좋아했었었는데 저는 하정우 필모그래피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추격자 때란 말이에요. 그때 아마 하정우가 20대 후반이었나 막 30대 초반이었나 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완전 젊었을 때. 그리고 또 제가 배우 김주혁도 좋아했었는데 제가 김주혁 필모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광식의 동생 광태였단 말이에요. 그때도 김주혁 되게 어릴 때였어요. 그런 식으로 저는 아저씨 배우를 좋아하더라도 그 아저씨 최대한 어리고 이쁜 모습을 좋아했었었는데 이원종 씨 사진들을 이렇게 보는데 이원종이 강조일 때 일단 약간 흰색과 회색과 검은색이 섞인 수염과 머리로 나오시거든요. 그게 너무 고트하고 그래서 이원종 그 강조의 모습은 당연히 좋고 그냥 이원종의 모습을 봐도 근데 무슨 처음에는 이원종 씨가 그 야인시대 구마적으로 유명했잖아요. 난 처음에 강조를 처음 좋아하게 되고 나서 약간 스스로를 부정했어요. 내가 구마적을 좋아하다니 이럴 순 없어 막 이러면서 막 스스로를 부정했는데 이원종 사진 이렇게 보니까 수염이 없거나 아니면 수염과 머리가 검은색이면은 안 설레고 꼭 수염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수염과 머리가 회색이어야지만 제가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저는 원래 아저씨를 좋아하더라도 그들의 가장 젊을 때를 좋아했는데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늙은 상태에 누군가를 늙을수록 좋아해본 건 정말 태어나서 처음이고 난 진짜 이거는 없던 오지콤이 생긴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지콤 치료표에 이원종 씨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극대노했어요. 나는 없던 오지콤이 생겼는데 무슨 치료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 또 하려던 게 왕순이네 개족보. 현종 이름이 왕순이에요. 왕순이? 예. 그러니까 왕순? 왕순. 왜냐면 태조 이름이 왕건이잖아요. 그래서 다 왕씨. 예. 고려가 합스부르크처럼 고려도 근친혼 엄청 하고 그래서 족보가 원형이잖아요. 맞아. 난 처음에 원형족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직관적으로 느끼면서 원형족보가 뭐야? 그랬는데 돌고 족보표를 보니까 원형이구나. 고려가 미친 근친 국가인데 일단 용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 용손의 뜻이 뭐냐면 그냥 왕의 후손이면 다 용손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조상이 태조 왕건이어야 돼. 올라가도 계속. 내 증조 할아버지도 태조 왕건이어야 되고, 내 외증조 할아버지도 태조 왕건이어야 되고, 내 외외 증조 할아버지도 태조 왕건이어야 되고, 외외 그 왕건이 씨를 뿌린. 그래서 고려 왕가의 결혼 정책이 어떻게 됐냐면은, 결혼할 수 없는 사이가 딱 2개. 직계 존속 사이. 완전 직계. 아빠와 딸, 엄마와 아들. 이것만 안 되고,
다음에 엄마가 같은 남매. 이것만 빼고 다 됐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같고 엄마만 다르면 결혼을 할 수가 있었어. 그래서 왕건의 아들, 딸들은 다 엄마 다른 왕건의 아들, 딸들끼리 다 결혼을 했고, 그리고 그들끼리 다 애를 낳아서 타고 내려온 게 용손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조상은 다 태조 왕건. 모든 할아버지는 다 태조 왕건인 거죠.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게 현종 때 현종 한 명밖에 안 남았어요. 아, 그래서 왕이 된 거야? 네. 그래서 현종 이후로는 그렇게 막 용손은 끊겼죠, 사실. 근데 사실 현종이 학렬로만 따지면 왕건의 손자밖에 안 돼요. 근데 현종이 7대 왕인가 그래요. 손자밖에 안 되는데 앞에 왕이 8대 왕이다. 앞에 왕이 6, 7명이나 있었어. 손자밖에 안 됐는데 그 정도로 다들 요절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근친을 해서 요절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얘기 있었던 것 같아요. 고려가 근친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게 왜 근친을 하면 안 좋다는 게 유전병. 유전병이나 이런 게 되게 그러니까 열성 유전자를 다 받게 돼서 맞아요. 되게 많이 아프고 빨리 죽고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통일신라도 근친혼 엄청 해서 그래서 막 선골 진골 난리를 쳤잖아요. 그놈의 선골 그래서 오로지 100% 근친혼만 한 그 순정 근친 애들이 선골이었고 선골만이 막 왕이 될 수 있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여왕도 나오고 그래서 막 통일신라 말에도 왕들이 다 요절을 했다고 그렇게 들었었고 그래서 사실 현종도 마지막 용손이잖아요. 현종도 그래서 오래 못 살았어요. 30대에 죽었나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네. 현종이 되게 성군으로 유명한데 근데도 그렇게 일찍 죽어서 좀 안타깝죠. 심지어 강감찬보다 일찍 죽었어요. 강감찬이 현종보다 44살이나 많은데. 강감찬 할아버지인데. 강감찬이 더 오래 살았어요, 현종보다. 안 그래도 다 근친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 현종 왕순이는 더 문제적 아이였었던 게 현종네 엄마랑 언니가 경종인가한테 한꺼번에 시집을 갔어요. 사촌일 거예요, 아마? 경종은 또? 뭐 사촌이겠죠. 사촌 아닌 삼촌이겠죠, 뭐. 경종한테 시집을 갔는데, 언니가 유일하게 아들 하나를 낳아요. 그리고 언니가 아들을 낳자마자 왕이 죽어요. 그래서 이 둘은 시집 가자마자 과부가 된 거야. 그래서 이 언니가 천추태후, 그 유명한 천추태후. 그리고 이 언니의 왕이 목종. 그리고 헌정왕후인가? 동생이? 아마 헌정왕후일 거예요. 그래서 천추는 다행히 아들을 낳았을까? 이 아들은 나중에 왕이 될 거니까. 그나마 이게 좀 실정이 나은데, 헌정은 애도 못 낳고, 시집 오자마자 완전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절에 가서 살았는데, 그 절에서 삼촌을 만난 거예요. 숙부. 왕욱이라는 숙부를 만났어요. 그리고 삼촌이랑 눈이 맞아서 애를 낳았어. 그게 왕순이야. 근데 정말 문제적인 게, 사실 헌정왕후도 원래는 왕욱의 뭐 정실 부인이었으면 문제가 안 됐겠지만 원래는 왕이 여자였던 사람이에요. 게다가 왕욱도 이미 유부남이에요. 이미 부인이랑 애들이 다 있어. 그런 상태에서 이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난리가 나죠. 고려 왕실에서. 그러니까 이런 쓰레기 같은 가계도가 그 드라마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드라마에 얼추 나와요. 그냥 대놓고 왕순이 우리 엄마는 외숙부랑 불륜을 해서 절 낳았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그냥 우리 엄마가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날 낳자마자 죽었고 우리 아빠도 마음고생 많이 해서 나 어렸을 때 죽었다. 막 이런 정도로만 얘기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더 재밌죠. 와, 나 지금 방금 순간 역사 공부한 줄 알았어. 알고 보면 더 재밌죠. 그래서 왕욱은 왕건의 아들, 바로 아들, 그리고 헌정왕후는 왕건의 손녀. 이 무슨. 그래서 순이는 왕건의 손자이자 증손자입니다. 그리고 순이랑 헌정왕후는 엄마가 사촌 언니. 그래서 내가 이거를 왜 보기 시작했냐면은 그 등장인물 소개표를 봤을 때 헌정왕후는 순이 낳자마자 죽었기 때문에 드라마에 안 나와요. 근데 천추태후는 드라마에 나와요. 그래서 등장인물 소개를 보는데 천추태후의 소개말이 현종의 이모이자 사촌 누나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진 않는 거네. 이모인 건 알겠는데 사촌 누나? 어떻게 그렇게 되지? 해서 저는 따로 찾아봤더니 이런 계속보가 있었더라고요. 드라마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은 천추태호가 목종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목종이 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목종이 게이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랑 안 하니까 애를 안 낳아요. 그래서 후계를 목종 아들로 이을 수가 없어서 이미 왕손이 있긴 있잖아요. 그래서 목종은 순이한테 다음 왕을 줄 생각을 하고 있고 참 이거 보면 고려도 그래도 열려있긴 해. 천추는 김치향이라는 다른 남자랑 또 두 번째 살림을 차렸어요. 그래서 김치향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천추는 아들한테 다음 왕자를 주고 싶어 하죠. 이 김치향과의 낳은 아들한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천추랑 목종이랑 대립을 하다가 강조가 에라 이 개판 못 보겠다 난입해가지고 김치향 죽이고 아들 죽이고 목종 죽이고 천추 유배 보내는 게 고려거란 전쟁 초반의 내용입니다. 이것만 봐도 재밌지 않나요? 그럼 천추태호도 드라마를 따로 봤어요? 아니요, 천추태호 드라마는 따로 안 봤어요. 근데 고려거란 전쟁 팬들이 지금 천추태호 드라마를 보고 있는 팬들도 있거든요. 왜냐면 거기도 강감찬이랑 뭐 현주랑 다 나오니까 약간 재밌다라는 게 이것도 좀 어이없게 재밌는, 너무 말이 안 돼서 재밌는. 천추태호 드라마 보면 막 천추태호가 막 그 고거전에 나온 거란 황제 야율융서랑 막 의남매 맺고 막 그런 거 나온다고. 강감찬이 실제로 역사에 채모외루라고 적혀 있대요. 채모외루가 몸집이 왜소하고 못생겼다는 뜻이래요. 근데 왜 최수종을 캐스팅한 거야? 주인공이 아무래도 못생겼으면 사람들이 드라마를 안 볼 테니까 그렇지 않았을까요? 근데 막 천추태호에서도 막 강감찬 이덕하고 완전 막 기골장대한 막 완전 카리스마 있는 장군 막 이런 걸로 나오고 미스캐스팅이네 미스캐스팅. 어쨌든 네 이런 원형 족보가 있다. 굉장히 또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되네요. 근데 이거 보면 확실히 고려가 조선보다는 그래도 개방적이죠? 천추 뭐 왕의 여자였는데 남친도 또 새로 사귀고 막 이건 물론 뭐 인정받은 사이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고려 거란 전쟁 시작할 때 나오는 딱 시작하자마자 그 저잣거리에서 젊은 남녀가 어디로 막 뛰어가더니 어디 딱 숨어서 둘이 키스를 하면서 시작을 하나? 그래요. 고려가 약간 외국 문물을 좀 많이 받아들이고 이런 게 있었나요? 그리고 제 생각엔 아마 불교 국가였고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아서 유교 때문에 조선이 그렇게 된 게 아닐까. 원래 그래 왔는데 조선이 유교를 받아들여서 갑자기 조선만 이상해진 게 아닐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고려 문학을 거의 안 남긴 이유가 조선인이 보기에 고려 문학은 너무 외설스러워가지고 안 남겼대잖아요. 안타까워요. 고려 문학 좋은 거 많았을 텐데. 그래서 딱 드라마 시작하자마자 막 목종은 젊고 이쁜 남자들 불러서 막 게이쇼 막 이런 거 보여주고 막 이런 걸로 딱 고거전 시작을 해서 확실히 보통 우리나라 사극은 조선 배경 사극이 많잖아요. 근데 확실히 조선 배경 사극이랑은 다르다. 그래서 전 좋았어요. 그게 좀 더 좋은 포인트가 됐을 수도 있겠네. 네, 저는 고려가 좋아요. 저는 조선이 싫어요. 고려를 멸망시켰어. 저는 조선이 싫어요. 너무 웃겨. 또 우리는 다 여권에 코리아라고 적혀 있잖아요. 코리아가 뭡니까? 고려요. 우린 다 고려인입니다. 맞아요. 강감찬이 드라마에 비주대첩 때 얘기해요. 고려는 승리한다. 고려는 죽지 않는다. 고려는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권에 모두 살아 숨쉬고 있어요. 코리아로. 우린 우리 고려인이에요. 저 스스로를 고려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려 최고. 고려 만세. 조선 싫어. 너무 웃긴데 진짜. 또 뭐 남은 거 없어요? 또 남은 거? 남은 거 뭐. 이게 약간 두루미님의 특징인데 얘기를 되게 신나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솔직히 모르는 얘기를 막 하는데도 그냥 빠져들어서 계속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재밌어. 제가 고려거란 전쟁 때문에 그 고려거란 전쟁이 막 끝나고 다른 배우들은 다 차기작을 할 때 강조역을 맡은 이원종 씨의 차기작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 사람의 차기작은 선거 유세인가 싶을 정도로 이원종 씨가 엄청난 강성 민주당원이시고 진짜
총선 때 이재명급으로 유세를 많이 다녔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저 이원정 씨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막 민주당 유세 돌아가고 막 그랬었는데. 진짜요? 근데 한 번도 못 봤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스케줄 체크를 해야지. 아, 그니까. 근데 막 이원종 어디 나타나는지 우선 알기도 힘들었을 뿐더러 막 어쩌다가 알게 되면 하필 그때는 내가 다른 지역에 있니 약속 있는 날에 막 그래가지고 막 땅을 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그때 이원종 씨를 만났어야 했다. 그때 나의 투표권을 빌미로 삼아 팬서비스를 요구했어야 됐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원종 씨. 요즘에 황석정 씨랑 같이 아침 예능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언젠가 꼭 챙겨보려고요. 그것도 이제 저는 티빙 구독하거든요. 티빙에 이원종 씨랑 황석정 씨랑 같이 나오는 아침 예능 있다 그래서 그거 보려고요. 이원종 너무 좋아요 진짜. 근데 선거 유세 하러 가는데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진짜 이거는 늘 하는 얘기거든요. 네. 덕질은 타이밍이에요. 이거는 진짜 제가 누구를 만나도 반드시 하는 얘기거든요. 내가 그거를 몸소 체험을 했었고 다음에 또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없어요. 있을 때 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타 지역에 가 있었던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 근데 평소에는 약간 팔로우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 때 만나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진짜 타이밍이거든요. 총선 유세 때 이원정 씨 못 만난 거 진짜 아직도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난 정치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 보니까 진짜 덕후는 대단하다. 아무튼 그랬었고 그리고 그 후에 김동준이랑 지승현이랑 같이 합동 팬미팅도 했었거든요. 그것도 갔었죠. 정말 그거 갔어. 잘했어.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내가 그 팬미팅 갔다 와서 밤에 잠들 때 생각했어. 자고 일어나면 오늘 아침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잠들었어요. 매일매일 오늘 하루가 계속 반복됐으면 좋겠다. 눈을 떴는데 오늘 팬미팅 날이야. 너무 좋아. 네. 자고 일어났는데 오늘 또 팬미팅 날이야. 진짜 김동준 실물 진짜 너무 잘생겼어요. 아까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진짜 김동준 진짜 절세가이다. 제 세기의 미남이다. 진짜 그 개그캐로만 소비 안 됐으면 진짜 훨씬 더 얼굴이 고평가될 수 있었을 텐데. 아니 근데 웃긴 거는 동준이 자체는 개그 캐릭터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주변에서 왜 그렇게 동준이를 웃긴 소재로 쓰려고 했을까? 동준이 제야 막내 시절에 여장 하도만 시켜서 여장하기 싫어서 울었대잖아요. 막 다른 멤버들 다 남자 옷 입고 있는데 동준이 어제 치마 입고 있을까 막 다른 연예인들까지 막 대기실 와가지고 야 쟤래 막 이러면서 되게 동물 취급받는 느낌이어서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좀 적당히 해야 돼. 그니까 스타 제국 다른 일은 제대로 못하고 동준이 여장 시켜서 팀 띄울 생각이나 하고 마음에 안 듭니다. 스타 제국. 근데 제가 스타 제국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난 게 있는데 네. 제가 그 1랩에도 연예 매니지먼트 전공이어가지고 저희 과를 졸업하면 보통 매니저로 취업을 가거나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저희 때는 전국에 이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큰 꿈을 가지고 여기 들어갔는데 제가 술을 못 마셔서 취업을 못했어요. 그 술을 마셔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반드시 술을 마셔서 취업을 되고 이런 것보다도 네. 선배들이랑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매니저 그러니까 지금은 채용하는 뭐 이런 루트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보통 선배들이 끌어줘야 가는 스타일이. 그러니까 벌써 20년 전이다 보니까 그때는 선배들이 끌어줘야 가는 그런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스타제국에 좀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 선배는 VOS. VOS. 네, VOS 매니저 했었고, 그 선배가 스타제국에서 스타제국 전체적으로 약간 이벤트를 하는데 이제 우리 과에서 후배들 혹시 스텝 나와줄 수 있는 사람들 있냐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선배가 말하면 그냥 무조건 가야 되거든요. 무료로 가고. 근데 거기서 약간 이것도 얼마나 치대느냐의 문제인데 지금의 저를 보면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겠지만 네. 사실 저는 지금도 제가 내향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때도 나대는 애들이 먼저 취업이 됐어. 근데 그 나댄다는 게 막 경솔하게 이런 것보다도 술자리 있으면 무조건 나가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때 아무래도 일자리는 서울에 다 있는데 저희 학교가 경산이라서 또 밑에 지역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내 구역 바깥으로 나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었을 때였어요. 근데 그걸 또 술만 마시러 나가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일단 무조건 선배들이랑 친하면 빨리빨리 이제 취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걔들이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 그때 제가 갔을 때 거의 제국의 아이들 있었을 때인지 없었을 때인지도 모르겠다. 그때 VOS랑 주얼리랑 엄청 막 이렇게 밀 때였어가지고 네. 결국에는 사실 약간 스타제국 욕하셨던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직접 가서 보니까 나도 스타제국에서 일하고 싶어. 왜냐면 나 그때 VOS를 좋아했었어가지고. VOS 저 좋아했어요. VOS 노래 좋아했어가지고 막 나도 저런 데서 일하고 싶다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다지. 주먹 보고? 아유 그다지. 내가 막 이런데 꿈을 가지고 매니지먼트과에 들어왔는데 확실히 실상 현장에 나와보니까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스타제국 욕하는데 나도 같이 맞장구 쳐줄 수 있어. 저 갑자기 생각났는데 김동준이 현종 역할을 맡았잖아요. 그건 정말 운명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현종이랑 김동준이랑 딱 1000살 차이 나요. 아 진짜? 네. 현종이 992년생이고 김동준이 1992년생이에요. 아, 진짜? 네. 그리고 현종은 17살 때 왕이 돼서 19살 때 거란과 2차 전쟁이 터졌고 동준이는 19살 때 제국의 때 데뷔를 했다. 이 평행이론 이게 진짜 평행이론 아니야? 그래서 동준이는 현종과 약간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이럴 수밖에 없었다. 네. 그리고 저는 동준이 연기 진짜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려 거란 전쟁에서. 왜냐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현종이 17살 때 왕이 되고 19살 때 전쟁이 일어나요. 완전 애기예요. 근데 김동준 초반에 연기 못한다고 기자들이 엄청 억까했거든요. 맞아. 근데 당연하지. 김동준이 스스로 밝혔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막 목소리 깔고 막 여봐라 막 이렇게 연기하는 거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무게가 무거워지려고 할 때마다 계속 되뇌었대요. 그 드라마 아예 시작할 때는 현종이 왕도 아니고 그냥 목종이 아직 왕일 때 얘는 어렸을 때 그 왕 되기 전까지 절에서 승려로 살고 있었거든요. 천추태후가 자기 아들 다음 왕 시키려고 일부러 조카를 절로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까까머리 동자승이었었는데 까까머리 동자승으로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막 여봐라 이렇게 연기하면 안 되죠. 애기로 연기를 해야죠. 솔직히 동준이 지금 92년생이니까 나이가 32? 33이래요. 작년에는 31, 32 이랬겠죠? 30대 넘은 사람인데 17살 연기 진짜 너무 잘했단 말이에요. 진짜 와 이거 진짜 아가 황제 진짜 너무 연기 잘했다. 아기 깎아중 와 연기 너무 잘한다. 나 진짜 그러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 동준이도 연기하면서 계속 막 이렇게 무거워지려고 할 때마다 난 아직 왕이 아니다. 나는 아직 겁 많은 동자신이다. 막 이 얘기 하면서 이런 되뇌임을 하면서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연기를 했다고 동준이 본인도 그렇게 밝혔는데 이 알못 기자놈들이 괜히 억까하려고 동준이 연기 못한다고 그렇게 막 기사를 썼는데 저는 정말 이가 갈리네요. 동준이 연기 너무 잘했는데 32살인가 31살 배우가 17살 연기를 그렇게 잘했는데 칭찬을 해주질 못할 망정 17살이 당연히 최수종처럼 얘기하겠냐고요. 당연히. 그것도 동준이 고려거란 전쟁 진짜 열심히 참여했다고 느낀 게 동준이가 원래 운동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군대 막 제대했을 때 진짜 막 몸을 김종국처럼 만들어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김종국 유튜브에도 막 출연하고 그랬는데 썸네일 보면 진짜 김종국한테 밀리지 않을 정도로 몸이 막 이래요. 근데 그 상태로 고거전 미팅을 가니까 뭐 감독님인지 작가님인지가 너 지금 그 커. 몸이면 원래 초반에 천추태후가 보낸 군사들 막 피해서 도망다니는 씬 있고 그러거든요. 천추태후는 얘를 죽여야지 자기 아들을 왕을 세울 수 있을까 막. 근데 너 지금 그 몸이면은 군사 혼자서 막 다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도망다닐 필요 없고. 막 그래가지고 일부러 살을 7kg를 뺐댔나? 일부러 근육을 뺐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그 수고도 정말 너무 엄청난 수고였던 것 같고 팬미팅 때 동준이가 진짜 아이돌 같았던 이유가 일단 군대 갔다 와서 고려거란 전쟁 찍느라 근육 다 빼고 다음에 원래
드라마 하면은 살이 좀 오르잖아요. 근데 팬미팅은 이제 드라마 끝난 지도 한 몇 개월 지난지니까 오른 살도 다시 빠졌을 거여서. 팬미팅은 왜 몇 달 뒤에 했어요? 3월에 종영하고 한 5월쯤에 했어요. 네. 그때 받은 거구나. 이제 신청을 그 3월 정도에 받아서 이제 5월 했구나. 그랬나봐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 그때의 동준이는 근육도 살도 없는 아이돌 시절의 몸무게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뻤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진짜. 김동자. 저는 진짜 김동자. 너무 좋아. 나 이렇게 누가 뭔가 좋아하는 걸 얘기 듣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동준이가, 현종이. 현종. 왕순이가 지냈었던 절이, 저기 은평구의 북한산에 있는 진관사. 가야지 또. 있습니다. 남한에 있어요, 다행히. 그래서 원래는 선열사라고 불렀는데 현종이 절에 있었을 때 현종을 봐준 사람이 진관스님이에요. 그래서 원래 선열사인데 이름을 진관스님 때문에 진관사로 바꿨다고 하고, 그리고 또 현종이 또 업적을 남긴 것 중 하나가 현종이 고려사에 되게 길이 남는 성군이어서 정말 잘했대요, 현종이. 근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현종의 또 업적이 현충일의 유래가 현종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전쟁으로 목숨 잃은 군사들을 현충일 날짜에 기리기 시작한 게 현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충일마다 이제 또 현종 생각을 하겠죠. 이렇게 생활에 스며드는 게. 저는 원래도 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이었지만 정말 고려 거란전쟁 보고 더더욱 통일을 지지하게 됐고, 왜냐? 고려 유물들이 다 북한에 있어요. 물론 없을 수도 있어요. 북한에서도 소실됐을 수도 있지. 문화대혁명 같은 걸 했을 수도 있어서. 어쨌든 현종 원정하고 그때 수도가 개성이었으니까 개성이 여러 가지들. 그리고 뉴스 보면서 너무 부러웠던 게 압록강이 되게 많이 나요. 그때는 국경이 압록강이었었나봐요. 그 고려 거란전쟁 나올 배경에는. 그래서 압록강 건너가 거란이고 압록강 건너가 흥화진인데, 그래서 나 압록강 너무 가고 싶은데, 남한 사람들이 날씨 좋아지면 한강으로 피크닉 가듯이 북한 사람들은 날씨 좋아지면 압록강으로 피크닉을 간다는 거야. 난 그거 보고 북한 사람들 진짜 너무 부러웠잖아. 나도 압록강으로 피크닉 가고 싶어 이러면서. 너무 웃겨 진짜. 그래서 압록강 피크닉 너무 부러워서 그런 고려 유물들과 고려 성터, 성 남아있는 거, 비석, 압록강 피크닉 이런 거 너무 가고 싶어서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통일이 되던가, 아니면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해서 정말 아예 한 나라가 되는 거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사이가 좋아져서 서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날이 오길 제발 바랍니다. 제발. 정말 고려 거란 전쟁에 대한 이 무한한 사랑. 네. 이제 좀 더 하실 말 있으세요?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진짜 웨이브나 넷플릭스를 구독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무조건 고려 거란전쟁 16화까지 진짜 꼭 보시고요. 맞아. 이번에 일본 방영된대요. 고려 거란이면은 일본하고는 일본하고 엮이는 거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저희 고려 거란전쟁 팬 일동은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픽시브를 뒤질 수도 있을 수도 있다. 그게 뭐예요? 픽시브라고 일본 오타쿠들이 그림이나 글 올려놓는 사이트. 일본 오타쿠들이 모이는 사이트. 약간 2차 창작 같은 2차 창작. 우리가 픽시브를 뒤질 수도 있다 이러면서 기대에 차 있습니다. 제발 일본 방영돼서, 왜냐면 일본에서 제5공화국인가? 그거 방영되고 나서 전두환, 노태우, 비엘도 흥행했었던, 일본에서 흥행해서 나왔었잖아요. 너무 싫다. 전두환, 노태우, 비엘도 하는데 일본 사람들 고려 거란전쟁 당연히 좋아해주지 않겠냐 이러면서 기대에 차 있습니다. 네, 어쨌든 넷플릭스나 웨이브 구독하시면 16화까지 꼭 보시고요.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양규 때문에 보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현종 감찬 DL? 와, 대박 웃기겠다 이러면서 보기 시작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6화 예전 전투에서 양규 장군님이 전사하는 장면을 봤을 때 막 감동의 눈물을 막 흘렸단 말이죠. 정말 그 누구라도 한국인 코리안이면 16화까지 보고 양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양규 장군님을.
저 양규 때문에 본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16화를 보고 양규한테 푹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승현 진짜 목소리 달란트가 대박인 듯.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근데 오히려 젊을 때는 그 목소리 때문에 더 캐스팅이 안 됐다 그랬나? 아유, 알못들. 근데 젊은 배우한테는 그런 어린 모습을 바라니까 그런 낮은 목소리가 싫을 수도 있는데 이제 지승현의 나이가 중년의 나이가 되었으니 이제 중년 배우한테는 그런 낮은 목소리를 원할 수 있죠. 저는 근데 사실 고려거란 전쟁을 보기 전까지는 지승현이란 배우한테 그렇게 큰 관심을 두고 있었던 건 아니어서 지승현 나이도 잘 몰랐는데 그거 좀 보면서 지승현이 그래도 30대는 될 줄 알았는데 40대더라고. 그래서 좀 깜짝 놀랐다. 근데 요즘 사람들 다 동안인 것 같아요, 진짜. 동준이도 17살 연기도 잘하는데 알고 보니까 30대고. 요즘 배우들 진짜 다 동안인 것 같아요. 황보유이 하는 그 장인섭이라는 배우도 88년생인데 전 솔직히 한 20대로 보이거든요. 장인섭 배우 요즘에 그 정려원이랑 위하준 나오는 졸업이라는 드라마에서 원래 서브 남주로 나왔었는데 그 서브 남주 특유의 분위기 있잖아요. 메인 남주를 꿰차지 못하지만 여주 뒤에서 한 발자국 뒤에서 여주한테 따뜻함을 주는 그런 배려심 깊은 따뜻한 남자, 원래 그런 캐릭터였는데 흑화를 해가지고 갑자기 빌런이 됐다. 그래서 좀 안타까워하고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제 최애 장현우. 사실 장현우 보면 장현우가 제일 좋고, 황보유이 보면 황보유이가 제일 좋고, 강조 보면 또 강조가 제일 좋고, 다시 양규 보면 양규가 제일 좋고, 좀 이러긴 하는데 어쨌든 제일 소식을 많이 찾아보고 있는 건 장현우를 연기했던 이지훈이라는 배우인데, 이지훈이라는 배우도 좀 너무 찾아보기 불편한 게 이름이 이지훈이에요. 이지훈 하면 생각나는 연예인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입술 두꺼운 이지훈도 있고, 다음에 되게 어린 친구 이지훈 배우도 있고요. 난 모르겠어. 이지훈이 유명한 사람만 3명이에요. 그리고 무슨 인간 강사도 있고, 옛날에 지붕 뚫고 하이킥 최다니엘도 이지훈이고, 막 그래서 이지훈 검색하면 제가 원하는 이지훈이 절대 안 나온단 말이죠. 그것도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이지훈 검색할 때마다 이지훈 필모그래피, 예를 들어서 고려거란 전쟁 이지훈. 이지훈 씨가 직장의 신 나왔거든요. 직장의 신 이지훈. 또 뭐 나왔지? 범죄도시, 맞아. 최근에는 범죄도시 나왔다. 범죄도시도 저는 사실, 1은 진짜 재밌게 봤는데, 2부터 좀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3, 붕따. 4 진짜 완전 개최악. 하나도 안 봐가지고 모르겠어요. 1은 재밌어요, 저는 솔직히. 저 남자 나오는 거 별로 많이 안 봐가지고. 그러면 재미없어요. 남자밖에 안 나와요. 여자가 아예 세계관에서 삭제됐어. 네. 1은 여자 있다. 1은 좀 냉장고 역회로 나오고 2부터는 진짜 역회가 삭제된 채로 나오는데 아무튼 저는 1은 재밌게 봤어요. 1은 우선 청부울 영화고 근데 2부터 15세거든요? 감독이랑 제작사가 아예 방향을 튼 것 같아요. 1은 진짜 막 무서운 범죄와 형사, 형사도 그렇게 막 착한 형사는 아님. 약간 좀 비리 형사 그런 어두운 이면들을 많이 보여주려고 하였으나, 2부터는 막 범죄 아케이드물, 범죄 코믹, 이런 걸로 좀 가고 싶어 했었던 것 같아가지고, 캐릭터 붕괴가 저는 굉장히 심하게 느껴졌다. 마동석 캐릭터인 마석도가 원래 1에서는 옛날에 공공의 적 보셨나요? 아니요. 공공의 적 설경구 강철중처럼 부패 형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막 정의감이 넘쳐서 형사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범죄자들 원래 그냥 저냥 봐주고 뒷돈 받으면서 살았는데 범죄자가 너무 장첸이 너무 심하게 과하게 설치니까 저거 안 되겠는데 어쩔 수 없군 하면서 나서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2에서부터는 갑자기 막 우리 대한민국 형사가 아무리 외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이걸 가만히 보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막 갑자기 정의로운 형사가 되는 거예요. 2부터. 저는 그 캐릭터 붕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2부터 붕따를 하고 있는데 이지훈 씨가 3, 4에 나오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지훈 씨 없으면 4는 진짜 절대 안 봤을 거야. 왜냐면 2도 3 붕따였으니까. 근데 이지훈 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를 봤죠. 이지훈 씨 나올 땐 좋았어요. 그러나 영화 전체로는 완전 붕따였다. 저도 제가 좋아하는 배우 작품 보다가 그런 게 진짜 많았어요. 얘 때문에 보는데 작품 전체로 얘가 아니었으면 안 봤을 거예요. 그래도 이지훈 씨도 최근에 무슨 나는 돈가스가 싫어요라는 어? 보셨어요? 아니요, 제목만. 단마급?
2화짜리 드라마에 나왔는데 저는 솔직히 그것도 별로였어요. 너무 올드했어 드라마. 그 돈가스가 싫어요. 정상훈? 맞아요. 그분 나오는 건데 너무 되게 무슨 마을이 되게 다들 프로이트만 모여서 사는 마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약간 내용이 그런 거 같아요. 진짜 아니 저 마을은 무슨 프로이트만 살아? 왜 이렇게 남자의 성기에 왜 저렇게 크나큰 의미를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드라마 보면서 성희롱 당하는 기분이었어. 이지은 씨가 아니었으면 절대 안 봤을 드라마다. 그렇습니다. 고려거란 전쟁 이야기 뭔가 나 엄청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한 것 같네요. 할 얘기가 더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대충 다 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 없어요. 하지만 하라 그러면 다 할 수는 있어요. 다음에 혹시 한번 더. 왜냐면 지금 이제 저희가 생각보다 녹음한 지가 헐 이제 거의 2시간. 헐 대박! 헐 대박! 초반에 이제 축구 얘기를 열심히 하다가 헐 대박! 고려거란 전쟁의 이 엄청난 가계도 이런 거를 설명하고 결국 이제 배우 얘기까지 이제 연결이 됐는데 편집하시기 너무 힘드시겠다. 어쩜 좋아. 약간 시간이 늘어나면 좀 하기 힘든 거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요. 혹시 이쯤에서 정리를 좀 해도 괜찮을까요? 네네. 어찌 이렇게 고려거란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장이 생기니까 괜찮으신가요? 좋은가요? 저는 좋았는데 히미스타님 편집하기 진짜 너무 힘드시겠다. 저는 혼자 녹음을 해도 2시간 넘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결국 방송이 나가는 거는 1시간이 안 돼. 그러니까 약간 뭐 스스로 불러온 재앙 같은 느낌도 좀 있고 근데 뭐 둘이 같이 했는데 2시간 나오면 괜찮은 거죠. 사실 저 지금 목이 나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듣는 건 재밌다. 듣는 나는 재밌다. 근데 지금 약간 목소리가 처음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맞죠? 그래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줘야 이제 두루미님도 목을 온전히 보존을 좀 하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제 2회차 녹음을 마쳤는데 어떤가요? 네. 정신없이 얘기했네요, 정말. 근데 이게 진짜 저도 가끔 그렇거든요. 뭔가 좋아하는 걸 얘기를 하라고 했을 때 정말 정신없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게 되게 좋아 보여요. 제가 항상 방송에서 좋아하는 걸 좋아한다고 표현해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되게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녹음을 하지만 다음에 혹시 또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러면 뭐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저 혹시 나가서 이런 얘기 해도 돼요?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신청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 지인들은 전부 다 내향인이라서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언제든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미리 연락만 주시면 스케줄을 또 잡아보도록 하죠. 네. 사실 제가 두루미님 보면 두루미님이 약간 외향적인 활동을 또 많이 하시니까 그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 진짜 너무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돼가지고 편집하면서 이것저것 좀 많이 찾아볼게요. 네. 근데 진짜 이게 덕후들이 파고 파는 게 많잖아요. 네. 혹시 알아 내가 고려거란 전쟁 이거 편집하다가 씨 생각보다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하고 저도 같이 그 대열에 합류를 할 수도 있고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저의 생일 축하 노래를 같이 한번 해주실 수 있는지 사랑하는 히미스타로 한번 해주세요. 네. 자,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히미스타.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엎드려 절받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마루님이 왔으면 제가 이것저것 좀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좀 이렇게 안 돼서 근데 오히려 두루미님이 나와주셔서 이렇게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게 어쩌면 조금 더 좋았다. 마루님 미안. 어쨌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 자 이제 마무리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또 이렇게 급하게 마무리를 또 합니다.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사연, 방송 후기, 협업 제안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gmail로 해주시면 되고요. 일상 공유나 생존 신고도 많이 해주세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진짜 이거 빈말 아니고 두루미님 다음에 또 한번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